인내력의 단계입니다. 당신의 소망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의지와 소망이 옳게 결합할 때 당신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이적인 기적을 이룩하면서 오늘날 성공자의 대열을 형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인내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참았고 남의 시기를 참았으며 일색이 실패해도 인내했고 그 어떤 좌절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내하는 자만이 승리의 월경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극작가 페니 허스트도 모든 악조건을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극작가로 출세하기 위해 뉴욕에 도착한 페니 허스트는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의욕에 불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길 4년 뉴욕의 뒷골목은 그녀에게 참담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등불이 다 꺼져갈 때도 그녀에겐 어둠의 그늘이 찾아들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녀는 결코 단념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출판사는 그녀에게 당신은 극작가로서 재질이 없다는 거절의 편지를 36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나 허스트는 좌절하지 않았죠. 나는 반드시 이긴다고 마음을 이미 정해놓은 허스트로서는 그 인내가 오히려 성공의 신이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판사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백지수표 한 장을 내밀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값을 정합시다. 허스트는 자신의 열망과 인내의 의지를 모두 합하여 자기가 자기의 값을 매겼습니다. 그것은 큰 돈이었습니다. 남이 뭐라건 그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묵묵히 인내하고 전진하는 사람만이 굳세어지는 것이며 오직 굳센 사람만이 전진하여 마침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도 있잖아요. 성공의 제9단계는 협력자의 단계입니다. 성공을 거두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충분한 에너지가 없으면 훌륭한 계획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당신은 유능한 협력자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두뇌는 건전지와 같죠. 한 개의 건전지보다 몇 개의 건전지를 이은 것이 더 큰 에너지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헨리 포드는 너무나 가난하고 무식하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0년이라는 짧은 세월 속에 어떻게 미국 최대의 부호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헨리 포드의 진출이 눈부시게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토마스 에디슨과 친구가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헨리 포드 주위에는 당대 유능한 일꾼들이 그의 협력자가 되어 그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일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조화의 정신과 따뜻한 마음으로 우정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소질과 습관과 사고력을 흡수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자기의 두뇌에 지성과 경험, 지식과 정신력을 흡수했으므로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자를 당신 곁에 두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성공 행진의 동반자가 되어 밀어주고 당겨주는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친구는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운을 가로막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계획을 실패시키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당신 인생의 불을 밝게 비치게 하겠다는 소망과 신념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면 당신이 플래시에 맞는 강력한 건전지를 끼워야 하듯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자를 구하십시오. 이 일은 지금 당장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복불 장군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협력자를 찾으십시오. 성공의 제10단계는 섹스 충동의 전환 단계입니다. 성공을 이룩한 저명한 사람
2만 5천 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40세 이전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거의 대부분이 50세가 지나서야 자기의 페이스를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50세가 될 때까지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젊었을 때 자신의 섹스 에너지를 육체적으로 발산하는 데만 낭비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50세 전후가 되면은 섹스 에너지를 육체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성취 욕구입니다. 섹스에 대한 욕구보다 더 강렬한 인간의 본능도 없습니다. 이것을 육체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왕성한 상상력과 용기, 인내력과 창조력으로 발휘되도록 유도한다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섹스의 충동은 억누를 수 없는 힘이며 설령 육체를 묶어버린다 해도 막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충동에 쫓길 때 사람은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로 이 행동력을 당신의 성공 행진에 투입하라는 것이 제10단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섹스 에너지와 사람의 힘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건설적인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의지의 힘으로써 모든 파괴적인 감정을 축출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에 나타나더라도 인내로서 그것을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절도 있는 섹스로 육체적 정신적 균형을 지키며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결합은 영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실로 인간의 생명력 속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재물의 원천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당신은 보다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행동자가 될 것이며 아무도 억누르지 못하는 힘을 발휘하여 정상에 오르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섹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 힘을 당신의 일에 투입시키십시오. 성공의 제11단계는 잠재의식의 단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7가지의 건설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 신념, 애정, 섹스, 정열, 로맨스, 그리고 희망이죠. 또한 7가지의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파괴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포, 질투, 증오, 원한, 탐욕, 미신, 그리고 노여움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언제나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감정이든 파괴적인 감정이든 차별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신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직 당신 자신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건설적인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만약 당신이 파괴적인 감정을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은 파괴의 성벽을 굳건히 쌓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서서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성공 행진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파괴적인 감정의 침입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모든 중요한 건설적인 감정을 잘 기억해 놓았다가 그것이 들어오면 따뜻한 손길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성공의 암시를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기도와 반복은 마치 라디오의 사이클처럼 잠재의식과 교신이 되어 당신을 성공자의 모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남는 성공자들을 위대하다고 부릅니다. 그들의 얼굴은 과연 위대해 보이고 그들의 업적은 또한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옛날 어느 장군이 싸움터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1000명도 안 되는 부하를 이끌고 10,000명도 넘는 적진 속에 뛰어들었을 때 장군은 타고 온 배를 모두 태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시뻘겋게 타오르는 배를 바라보며 장군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타고 돌아갈 배도 없다. 승리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서 돌아갈 길은 전혀 없다. 이제 승리가 아니면 전멸뿐이다. 자, 나가서 용감히 싸워 이기자. 장군은 부하들의 잠재의식 속에
승리의 신념과 정열을 심어주기 위해 배를 모두 불살랐고 마침내 그들은 이겼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건설적인 감정을 당신의 가슴속에 담아두십시오. 잠재의식을 개발하십시오. 성공의 12단계는 두뇌의 단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은 유전학적으로 돌연변이에 해당한다는 생물학자들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천재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난 후에 천재가 되도록 개발되는 것이다. 이 의견에 의하면 평범한 사람이라도 개발하려고 마음먹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탁월한 두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간은 누구나 10조가 넘는 두뇌 세포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뇌 세포 조직에는 일주일에 100만 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지나갑니다. 일생을 통하여 수십억 개의 아이디어가 지나가겠죠. 성공하는 사람이란 이렇게 수없이 지나가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개발해서 현실화시킨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잘 개발하고 활용한 때문인 것입니다.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두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뇌 속에 흐르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활용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은 큰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그를 성공자라고 부르고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두뇌 속에 흐르는 아이디어 하나를 개발해서 당신이 성공 행진에 활용하면 그것은 마치 옥토에 심은 씨앗과 같아서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그 어떤 성공자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두뇌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 스스로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성공자들이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 있다면 그들은 자기의 두뇌 세포 조직은 자기의 사고와 상상과 신념에 충실히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바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두뇌 속의 황금을 캐내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두뇌 속에도 그 황금은 있습니다. 두뇌를 개발해야 성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공의 제13단계는 육감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만지는 오감에만 너무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우리 세계를 에워싸고 있는 오감만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는 사람이 남보다 훨씬 빠르게 성공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조그만 지구덩어리를 광대한 우주에 띄워놓고 만물을 지구에 끌어당기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거역할 수도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비와 번개를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힘에 완전히 무력하며 파도를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 이것은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었으며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보이지 않는 힘마저도 당신의 자기 암시에 의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공자들과의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들의 성공 철학과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성격을 전환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생애를 보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나폴레온 장군, 당신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용기를 주고 위기에도 씩씩하게 일어선 사나이다운 기계를 갖고 있었죠. 나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장군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눈앞의 벽을 타파하게 한 그 참을성 있는 신념의 힘도 배우고 싶습니다. 링컨 대통령 각하, 당신의 정의감, 인내력, 유머 센스,
그리고 포용력과 관용의 마음을 저도 기르고 싶군요. 에디슨 선생, 아무리 실패해도 반드시 그것을 성공으로 전환시킨 당신의 그 부단한 도전 의욕을 나에게로 심어주십시오. 헨리 포드 씨,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지혜를 훌륭히 종합하고 조직화하여 결국 당신의 것으로 재창조한 그 결단력과 사고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모든 시대의 모든 성공자들이 갖고 있던 성공의 방법은 놀랍게도 당신이 익히 아는 것이며 또한 당신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만일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없거든 성공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당신의 육감을 통하여 그것들을 모조리 표출해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와 함께 성공의 13계단을 밟아 올라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고 싶군요. 그것은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도구라도 그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입니다. 13가지의 성공 단계는 분명히 당신에게 정상의 자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이 행동했을 때만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행복은 행동 속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저하거나 불신하는 데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두 젊은이가 한날 한시에 똑같이 1만 달러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1만 달러 중에서 3천 달러를 현명하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은행에 예금해 놓고 나머지 7천 달러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성공 철학을 알고 있었으며 자기 일에 대한 광대한 지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처음 1만 달러에 남의돈 3천 달러를 구워서 1만 3천 달러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성공 철학도 많이 알지 못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돈을 사용하면서까지 사업을 벌리는 그를 비웃었죠. 몇 년이 지나 한 사람은 실패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성공자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1만 3천 달러의 사나이였습니다. 3천 달러를 은행에 예금해놓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던 사람은 비록 지혜가 뛰어났을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가 만약의 사태, 즉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실패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그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재의식 속에 실패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실패의 열매가 연그러 결국 당신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만 3천 달러의 사나이는 오직 성공만을 생각했죠. 그는 실패 따위의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침입하려는 그 어떤 경우도 거부했습니다. 그런 잠재의식 속에 나는 기어코 성공하겠다고 끊임없이 건설적인 감정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꾼돈 3천 달러를 갚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당신은 이미 성공자가 되겠다고 성공의 13계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그 13계단을 모두 밟아보았습니다. 이제 성공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성공자가 된 것처럼 걷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성공은 당신의 것입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